여러분도 감염됐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새벽 터미널에 npm 인스톨 치고 엔터 한 번 눌렀을 뿐이에요. 프로그레스 바가 올라가고 설치가 끝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2초 사이에 원격 조종 프로그램이 이미 깔린 거예요. 맥이든 윈도우든 리눅스든 상관없이요. 증거는 자동으로 삭제됐어요. 총을 쏘고 나면 총이 증발하는 공격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주 1억 번 넘게 다운로드되는 악시오스가 당했어요. 한국 시간으로 3월 31일 화요일 출근하고 나서 npm 인스톨 한 번이라도 실행하셨다면 여러분도 위험할 수 있어요. 정확한 시간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그 4시간을 분 단위로 재구성해 볼게요. 자, 악시오스를 모르는 개발자는 거의 없어요. 웹에서 서버에 요청을 보낼 때 쓰는 라이브러리인데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 개발자들이 매주 2억 번 넘게 다운로드해요. 여러분이 쓰는 웹사이트, 모바일 앱, 심지어 은행 시스템에도 들어가 있을 정도예요. 근데 npm이라는 패키지 시스템에는 하나 무서운 구조가 있어요. 패키지를 설치하면 포스트 인스톨이라는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실행돼요. 쉽게 말하면 택배를 받았는데 상자가 알아서 열리는 구조예요. 보통은 정상적인 설정 작업을 하는 건데 누군가 여기에 악성 코드를 넣으면 설치 버튼 하나로 해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노린 겁니다. 2026년 3월 30일 월요일 오전 5시 57분 UTC 누군가 npm에 plain crypto JS라는 패키지를 올려요. 버전 4.2.0 이 패키지는 유명한 암호화 라이브러리인 crypto.js를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56개 파일이 원본과 1바이트까지 완벽하게 동일해요. 왜 이걸 먼저 올렸을까요? 신용을 쌓기 위해서예요. 은행 강도가 사건 전에 먼저 정상 고객으로 계좌를 열고 직원들과 인사하고 그 다음에 터는 거랑 비슷해요. 18시간 후 같은 날 자정 직전 plain crypto JS 4.2.1이 올라와요. 56개 파일 중 딱 3개만 바뀌었어요. 패키지 제이슨에 포스트 인스톨 훅이 추가됐고 setup.js라는 4.2KB 짜리 파일이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드로퍼예요. 아까 그 택배 기억하시죠? 알아서 열리는 상자. 이번엔 그 상자 안에 시한폭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21분 후 3월 31일 화요일 새벽 0시 21분 UTC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21분 악시오스 1.14.1이 발행돼요. 정상 버전 1.14.0이랑 뭐가 다르냐면 패키지 제이슨의 의존성 목록에 plain crypto JS 한 줄이 추가된 것 뿐이에요. 악시오스 코드 어디에도 이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곳은 없어요. 그냥 설치만 시키면 되니까요. 포스트 인스톨이 알아서 실행되니까. 39분 후 한국 시간 오전 10시 악시오스 0.30.4도 올라와요. 0x 브랜치까지 동시에 노린 거예요. 9버전 쓰는 프로젝트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준비예요. 18시간에 걸친 위장이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빨라요. 자, 이제 개발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npm 인스톨 악시오스를 실행해요. 설치가 끝나면 포스트 인스톨이 발동하고 setup.js가 실행돼요. 이 파일은 이중 난독화되어 있어요. 첫 번째 층은 XOR 암호화예요. 키는 오더 7077이라는 문자열에서 숫자만 뽑은 7077이에요. 두 번째 층은 베이스 64 디코딩이에요. 이걸 풀면 진짜 코드가 나와요. 코드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운영체제를 확인하고 해당 OS에 맞는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요. 맥이면 COMAppleActMon드라는 이름으로 위장해서 라이브러리 캐시 폴더에 숨기고 윈도우면 파워쉘을 복사한 뒤 페이로드를 실행하고 리눅스면 파이썬 스크립트를 내려받아요. 세 가지 운영체제 전부 커버한 거예요. 그리고 sfrc.lak.com이라는 C2 서버에 접속해요. C2가 뭐냐면 해커가 감염된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지휘 본부예요. npm 인스톨 후 정확히 2초 만에 연결돼요. 이 순간부터 여러분 컴퓨터는 해커가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안 연구원들이 나중에 재밌는 걸 발견해요. 이 C2 서버 주소에 있는 숫자 620만 2033 뒤집으면 3, 30, 2026이에요. 공격 날짜가 URL의 서명처럼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악성 코드가 C2 서버에 보내는 데이터에는 packages.npm.org라는 주소가 접두사로 붙어 있었어요. 보안 로그에서 정상적인 npm 트래픽처럼 보이게 위장한 건데 진짜 npm 레지스트리는 npm.js.org예요. npm.org는요 1997년부터 미국 목회 음악가 협회가 쓰고 있는 도메인이에요. 근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이에요. setup.js가 실행을 마치면 자기 자신을 삭제해요. 그리고 악성 패키지 제이슨도 삭제하고 미리 준비해둔 깨끗한 파일로 교체해요. 이 깨끗한 파일에는
버전이 4.2.0으로 적혀 있어요. 나중에 npm 리스트를 실행해도 4.2.1이 아니라 4.2.0으로 보여요. 범행 도구가 알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포렌식 조사관이 와도 증거가 없는 거죠. 그리고 CCTV를 확인해봐도 4.2.0 정상 버전만 찍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공격자가 먼저 악시오스 메인테이너 제이슨 사이먼의 컴퓨터에 침투했거든요. 소셜 엔지니어링과 악성 코드를 써서요. 컴퓨터를 장악한 다음에 npm 계정 자격 증명을 빼낸 거예요. 근데 이 메인테이너는 보안에 허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직접 밝혔어요. 2FA, 그러니까 이중 인증을 거의 모든 곳에 설정해 두고 있었다고요. 근데 뚫렸어요. 컴퓨터 자체가 감염된 상태에서는 이중 인증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악시오스는 이미 OIDC라는 최신 인증 방식으로 배포하고 있었어요. GitHub 액션스가 자동으로 서명해서 올리는 안전한 방식이에요. 근데 배포 워크플로우에 레거시 npm 토큰도 함께 전달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npm은 둘 다 있으면 토큰을 우선 사용해요. 새 자물쇠를 달아놨는데 옛날 열쇠가 아직 꽂혀 있었던 거예요. 공격자는 그 옛날 열쇠를 쓴 거고요. 그래서 악성 버전의 발행자를 보면 GitHub 액션스가 아니라 제이슨 사이먼 개인 계정이고 이메일은 ifstap라는 프로톤 메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권한이 다른 메인테이너보다 높았어요. 다른 협력자가 이렇게 말해요. Git과 npm 저장소 접근이 둘 다 뚫렸는데 그 사람 권한이 나보다 높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마스터키를 뺏긴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정말 인상적인 건 대응이에요. 새벽 1시 반 UTC 스텝 시큐리티에 하든 러너라는 보안 도구가 이상한 걸 잡아내요. npm 인스톨 직후에 sfrcl.ak.com이라는 알 수 없는 서버로 나가는 트래픽이 감지된 거예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C2 서버에 접속하는 게 포착됐어요. 근데 사실 커뮤니티보다 더 먼저 움직인 곳이 있었어요. 보안회사 헌트리스의 SOC 분석가가 한국 시간 오전 10시 49분에 여러 호스트에서 의심스러운 프로세스를 발견하고 조사를 시작해요. 공개적으로 경보가 올라오기 1시간 전이에요. 그리고 GitHub의 이슈만 604번이 올라와요. 악시오스 1.14.1과 0.30.4가 감염됐다는 보고예요. 몇 분 뒤 이슈가 사라져요. 삭제된 거예요. 다른 개발자가 다시 올려요. 또 삭제돼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제이슨 사이먼 계정은 슬랙에서 아무 응답이 없어요. 동료가 연락해도 답이 없어요. 근데 GitHub에서는 이슈가 올라오는 족족 실시간으로 지우고 있어요. 이 계정 뒤에 있는 건 이미 원래 주인이 아닌 거예요. 협력자 디지털 브레인즈 ES가 npm 측에 연락해서 모든 토큰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해요. 새벽 3시 15분 UTC, 한국 시간 낮 12시 15분 npm에서 악성 버전이 제거돼요. 4시 26분에는 보안 스터피 배포돼요. 악성 버전이 활성화된 시간은 약 2시간 반에서 4시간 반이었어요. 근데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이 공격을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이 공격의 배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파이어 슬릿이라는 이름으로 추적하고 구글이 UNC 1069로 분류한 위협 행위자예요. 둘 다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북한이에요. 개인 해커가 아니에요. 국가가 npm 인스톨을 무기로 쓴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터미널에 치는 그 명령어 하나를 국가급 사이버 작전에 침투 경로로 쓴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 제일 씁쓸한 건 따로 있어요. 방어 수단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에요. 민 릴리스 에이지라는 설정이 이미 존재했어요. 새 버전이 올라온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설치되도록 막는 기능이에요. PNPM과 야는 2025년 9월에 npm도 사건 전에 이미 도입한 기능이에요. 이 설정만 켜져 있었어도 새벽에 올라온 악성 버전이 바로 설치되는 건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켜져 있지 않았어요. 도구는 있었는데 아무도 안 쓰고 있었던 거예요. 2FA도 걸어놨는데 뚫렸고 OIDC도 설정해놨는데 레거시 토큰에 밀렸고 릴리스 지연 정책도 있었는데 적용 안 하고 있었어요. 기술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라 안일해서 당한 거예요. 감염에 걸리는 시간은 2초인데 그걸 막는 설정을 켜는 데는 1분이면 돼요. 이 비대칭이 이 사건의 진짜 교훈이에요. 3월 31일 화요일 오전 9시 21분부터 낮 12시 15분 사이예요. 화요일 오전 출근해서 프로젝트 세팅하고 npm 인스톨 돌리는 바로 그 시간대였어요. 혹시 이 시간에 npm 인스톨 실행하셨던 분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팀에서는 공급망 공격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민 릴리스 에이지 설정하고 계신 분, 이그노어 스크립트 쓰고 계신 분, 아니면 아직 아무 대비도 없으신 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개발자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 npm 인스톨이라는 명령어 하나에는 수십 명의 개인 메인테이너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어요. 이번 사건은 그 신뢰가 얼마나 얇은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긴박했던 이슈 스레드에서 가장 많은 반응을 받은 댓글은 이거였어요.
I'm tired, boss. 웃음 반응 513개, 317개 댓글 중에서요. 원문은 스텝 시큐리티 블로그와 GitHub 이슈만 604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무서운 공격이에요. 2초 만에 감염, 3가지 OS 전부 커버, C2 서버 자동 연결. 자, 그리고 영상 처음에 약속드렸죠. 한국 시간으로 정확히 언제가 위험했는지. 나 지쳤어요, 보스.